꿈에서 내 딸 수진이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살려주세요. 저 지금 너무 무서워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엄마, 도와주세요. 저 살고 싶어요. 너무 무서워요. 하지만 수진이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공항 출국장 앞에서 나는 수진이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22살 딸아이가 처음으로 혼자 떠나는 해외여행. 태국 방콕으로 가는 비행기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을 거예요. 3박 4일이면 금방이잖아요. 수진이가 내 걱정스러운 표정을 읽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계속 불안함이 꿈틀거렸습니다. 왜일까요?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게 말입니다. 수진아, 엄마가 몇 번 말했지? 절대 혼자 다니지 말고 가이드랑 단체로만 다녀라. 그리고 엄마, 수진이가 내 말을 자르며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벌써 20번도 더 말했어요. 나 어린애 아니라고요. 대학교 4학년이에요. 4학년.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요. 내가 너무 과보호하는 걸까요? 하지만 엄마로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특히 외동딸인 수진이는 내 전부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키워온 딸아이. 내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누가 보호해주겠어요.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아니야, 안 울어. 바람이 불어서. 수진이가 내 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걱정하지 마요. 매일 연락할게요. 하루에 3번씩. 그 순간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태국 방콕행 661편 승객 여러분께서는 23번 게이트로. 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내 가슴을 주먹으로 치는 것 같았어요. 이상했습니다. 단순한 해외여행인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엄마, 이제 가야 해요. 수진이가 캐리어 손잡이를 잡으며 일어섰습니다. 분홍색 캐리어. 작년 생일에 내가 사준 것이었어요. 언젠가 함께 여행 가자며 선물했는데 첫 사용이 혼자 하는 여행이 될 줄이야. 수진아, 나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수진이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샴푸 냄새,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을 거예요. 나 강해요, 아시잖아요. 수진이가 내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딸은 강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어려운 시절을 함께 버텨왔을 때도. 하지만 엄마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출국장으로 향하는 수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진이도 뒤돌아보며 웃었어요. 그 미소가 이렇게 오랫동안 보지 못할 미소일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수진이한테서 연락이 올까 봐서요. 하지만 아직 비행기도 뜨지 않았을 텐데요.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수진이의 빈 방을 바라보며 뒤척였어요.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왜인지 그 빗소리가 불길하게 들렸어요. 새벽 3시쯤 드디어 수진이한테서 카톡이 왔습니다. 엄마, 방콕 도착했어요. 호텔도 좋고 가이드분도 친절해요. 걱정 마세요. 히읗히읗. 사진도 함께 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수진이의 모습. 배경에는 낯선 외국의 밤거리가 보였어요. 네온사인들이 형형색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요, 괜찮을 거예요. 우리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수진이로부터 받은 마지막 연락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나는 수진이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하루에 3번씩 연락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아침, 점심, 저녁. 시차가 2시간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10시쯤에는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0시가 지났습니다. 11시가 지났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나는 수진이한테 먼저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하지만 통화 중이었습니다. 아니요, 정확히는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해외에서는 로밍이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카톡을 보냈습니다. 수진아, 잘 지내고 있지?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 카톡은 전송되었지만 읽음 표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읽지 않은 거였어요. 오후 2시, 3시, 4시. 시간이 흘러갔지만 수진이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며 핸드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행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진 어머니인데요. 딸이 어제 태국 방콕으로 여행을 갔는데 연락이 안 돼서요. 아, 네. 잠시만요. 김수진 고객님이시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심장도 그 리듬에 맞춰 빨라졌어요. 현지 가이드한테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혹시 고객님 연락처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빨리 좀 확인해 주세요. 제발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나는 핸드폰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수진이한테서 연락이 올까 봐서요. 화장실 갈 때도 밥 먹을 때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그날 밤 9시쯤 여행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현지 가이드한테 연락해 봤는데요. 네, 어떻게 됐나요? 오늘 오후에 자유시간을 주고 시장 구경을 보내드렸는데 약속된 시간에 돌아오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내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딸이 왜 안 돌아와요? 현지 가이드가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있고 호텔에도 확인해 봤는데 체크인은 하셨지만 어제 밤부터 돌아오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체크인? 어제 밤부터? 그러면 수진이가 보낸 사진과 메시지 이후로 계속 연락이 없었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현지 가이드가 이미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현지 사정상 48시간이 지나야 정식으로 실종 신고가 접수된다고 합니다. 48시간이라니요. 그동안 내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요. 제가 직접 가야겠어요. 비행기표 끊어주세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현지 가이드가 최선을 다해 찾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인터넷으로 방콕행 비행기표를 찾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클릭할 수도 없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수진이 생각만 났어요. 혹시 길을 잃었을까요? 누군가에게 속았을까요? 아니면 나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 수진이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수진이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다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어디 있니? 나는 꿈속에서 수진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만 들릴 뿐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엄마,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수진아, 어디야? 엄마가 갈게. 나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수진이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카톡 메시지도 여전히 읽지 않은 상태였어요. 나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직접 방콕으로 가겠다고요. 인천공항에서 방콕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긴 나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 위로 솟아오른 비행기. 저 아래 어딘가에 내 딸이 있을 거예요. 살아있을 거예요. 살아있어야 합니다. 기내에서도 나는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비행기 모드로 설정해 놨지만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요. 그런 내 모습을 옆자리 승객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승무원의 안내 방송이 들렸을 때 내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드디어 수진이가 있는 곳에 도착하는 거였어요. 아니요,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에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낯선 나라의 냄새, 소음, 언어들이 나를 압도했어요. 하지만 나는 굴복할 수 없었습니다. 내 딸을 찾아야 했어요. 여행사에서 연결해준 현지 가이드를 만났습니다. 시라차이라는 40대 중반의 태국 남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정말 걱정 많이 하셨죠? 한국말이 서툴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제 딸 어디 있어요? 찾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아직. 하지만 경찰과 함께 계속 찾고 있습니다. 가시죠, 경찰서예요. 경찰서로 향하는 차 안에서 시라차이가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수진 양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짜뚜짝 주말시장입니다. CCTV를 확인해 봤는데 오후 3시경까지는 혼자 쇼핑하는 모습이 찍혔어요. 그 이후로는 뭐요? 흔적이 끊어졌습니다. 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CCTV에서 흔적이 끊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방콕 경찰서는 생각보다 한산했습니다. 더운 날씨 탓인지 경찰관들도 나른해 보였어요. 담당 경찰관 솜차이를 만났습니다. 김수진 양 맞죠? 우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말하는 솜차이. 시라차이가 통역을 해줬어요. 경찰관이 말하기를 이런 케이스가 종종 있답니다. 젊은 관광객이 파티하러 가서 연락 안 하는 경우가. 뭐라고요? 나는 화가 났습니다. 우리 수진이를 그런 아이로 취급하다니요. 우리 딸은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무조건 연락하는 아이라고요. 내 목소리가 커지자 경찰서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어요. 솜차이 경찰관이 뭔가 말했고 시라차이가 전해줬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자고 합니다. 보통 2일에서 3일 후에 나타난다고. 2일에서 3일이요? 벌써 사흘째인데요. 나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의 표정은 무덤덤했어요. 마치 이런 일이 일상이라는 듯이요. 그날 밤 호텔에서 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낸 바로 그 호텔. 수진이의 방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침대 위에 수진이의 옷가지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는 수진이의 옷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딸의 냄새가 희미하게 났어요. 샴푸 냄새, 향수 냄새. 그때였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누군가 나를 불렀어요. 실례합니다. 수진이 어머님이신가요? 뒤돌아보니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동양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당신은? 제 이름은 유미예요. 한국계 미국인이고 수진이와 시장에서 만났었어요. 내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언제요? 어떤 상황에서요? 저도 혼자 여행 중이었는데 시장에서 길을 헤매고 있는 수진이를 도와줬어요. 그때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 유미가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워하는 표정이었어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수진이가 누군가가 자꾸 따라다닌다고 했어요.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는데 계속 보이니까 무서워하더라고요. 내 혈관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요? 어떤 사람이요? 현지인 남성이었어요. 30대 정도. 수진이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도 기분이 이상해서 수진이한테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래서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나요? 수진이가 급하게 호텔로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유미가 다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뭐요? 그 남자도 같은 방향으로 사라졌어요.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내 딸에게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리고 그 남자가 범인이라는 것을요. 경찰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오늘 우연히 호텔에서 어머님을 봤는데 수진이 엄마라고 하니까 지금 당장 경찰서에 가요. 지금 당장. 나는 유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드디어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내 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큰 절망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유미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들지 못했지만 이상하게 머리는 맑았어요. 마침내 단서를 찾았다는 희망감 때문이었을까요? 솜차이 경찰관은 유미의 증언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정보입니다. CCTV를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라차이가 통역해줬어요. CCTV를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를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다고 합니다. 그 남자의 신원을 파악해 보겠답니다. 얼마나 걸려요? 우리 딸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요. 나는 초조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했어요. 매 순간이 수진이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후 나는 유미와 함께 짜뚜짝 시장으로 갔습니다.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그곳. 시장은 온갖 냄새와 소음으로 가득했어요. 향신료 냄새, 음식 냄새, 사람들의 땀 냄새가 뒤섞여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여기에요. 여기서 수진이를 만났어요. 유미가 가리킨 곳은 전통 공예품을 파는 가게 앞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수진이가 여기 서 있었구나. 마지막으로요. 아줌마, 한국 사람 찾아요? 갑자기 10대로 보이는 태국 소년이 다가와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혹시 어제 저녁에 한국 여자 봤어요. 예쁜 사람. 무서워했어요. 내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요? 언제요? 저쪽 골목에서요. 남자랑 같이 있었어요. 한국 언니 무서워했어요. 소년이 가리킨 곳은 시장 뒤편의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은 거의 가지 않는 곳처럼 보였어요. 그 남자는 어떻게 생겼어요? 태국 사람. 키 크고 팔에 문신 있었어요. 나는 유미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같은 남자의 가능성이 높았어요. 돈 줄게요. 더 자세히 기억나는 거 없어요? 나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소년의 눈이 반짝였어요. 차 탔어요. 검은색 차, 번호판, 기억 안 나요. 차 종류는 어땠어요? 세단이었어요. 오래된 차요. 나는 즉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이 정보를 전했습니다. 시라차이가 경찰과 통화하며 내용을 전달했어요. 그날 오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CCTV 분석을 통해 그 남자의 얼굴을 확인했다는 것이었어요. 범죄 기록이 있는 남자입니다. 솜차이 경찰관이 보여준 사진 속 남자는 날카로운 눈매의 목과 팔에 문신을 한 30대 태국 남성이었습니다. 위차이 쿨라톤이라는 남자입니다. 관광객 대상 사기, 절도 전과가 있어요. 그럼 우리 딸을 지금 추적 중입니다. 곧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전과자라니요. 우리 수진이에게 무슨 짓을 했을까요? 그날 밤 호텔에서 나는 유미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유미는 미국에서 심리학을 공부한 학생이었어요. 나보다 20살이나 어렸지만 의젓하고 침착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경찰도 움직이고 있고 단서도 확실해졌잖아요. 고마워요, 유미야.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나는 유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 유미는 내게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수진이 얘기 많이 해주세요. 어떤 아이인지 알아야 찾을 때도 도움이 될 거예요. 나는 수진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릴 적 개구쟁이였던 수진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씩씩하게 버텨준 수진이 대학교 들어가서 독립심이 강해진 수진이 정말 멋진 딸이네요.
분명히 씩씩하게 버티고 있을 거예요. 유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수진이는 강한 아이예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 밤 꿈에서 다시 수진이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엄마.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수진아, 어디 있니? 엄마가 찾고 있어. 엄마,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반드시 찾을게. 하지만 수진이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나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방콕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어머님, 큰일입니다. 강에서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말에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강에서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솜차이 경찰관의 말이 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시신. 그 단어가 현실로 다가올 때까지 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요? 시신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미가 내 어깨를 붙잡고 있었지만 나는 계속 흔들렸어요. 짜오프라야 강 하류에서 젊은 아시아 여성의 시신이 떠올랐습니다. 신원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원확인.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내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유미와 시라차이가 나를 부축해주지 않았다면 바닥에 쓰러졌을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 수진이가 아니야. 나는 고개를 흔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차 안에서 나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다른 사람이야. 우리 수진이는 살아있어. 어딘가에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어. 어머님, 진정하세요. 유미가 내 손을 잡았지만 나는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부검실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들어갈 용기가 없었어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보호자분이시죠? 한국말을 하는 의료진이 나타났습니다. 재태국 한국인 의사였어요. 네, 저는 김수진 어머니입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시신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물에 있던 시간이 꽤 되어서 의사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나는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귀가 먹먹했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준비되시면 들어가세요. 하얀 천에 덮인 시신. 의사가 천을 걷어낼 때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차마 볼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확인해 주세요. 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내 심장이 멈췄어요. 수진이었습니다. 내 딸, 내 사랑하는 딸 수진이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신에게 달려가려고 했지만 유미와 의료진이 나를 막았어요. 수진아, 수진아, 엄마야, 엄마가 왔어. 하지만 수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을 뿐이었어요. 우리 수진이, 우리 딸. 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모든 희망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부검실에서 나온 후에도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뭔가 설명해줬지만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3일 전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상은 목 부위에, 위차이 쿨라톤을 긴급 수배했습니다. 모든 말들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내 딸이 죽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방콕의 거리는 여전히 활기차고 시끄러웠어요.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세상은 이미 끝나버렸어요. 어머님, 식사라도 하세요. 유미가 음식을 가져왔지만 나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뱃속이 비어 있는데도 계속 토할 것만 같았어요. 그날 밤 나는 수진이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캐리어 안에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옷들, 선물로 사려고 했던 것들, 여행 가이드북. 가이드북에서 수진이의 메모가 발견됐어요. 엄마께 줄 선물 마이너스 태국 전통 비단 스카프. 엄마가 좋아할 만한 차 마이너스 제스민 차. 내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마지막까지 엄마를 생각해줬구나. 우리 딸이. 핸드폰에 저장된 수진이와의 마지막 대화를 다시 읽었습니다. 엄마, 방콕 도착했어요. 호텔도 좋고 가이드분도 친절해요. 걱정 마세요. 히읗히읗. 그때 수진이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첫 해외여행에 설레어했을 우리 딸. 그런 딸을 어떤 악마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위차이 쿨라톤이라는 그놈. 내 딸을 어떻게 했길래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내가 직접 그놈을 찾아서. 하지만 분노도 잠깐이었습니다. 다시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어요. 새벽 5시경 나는 꿈을 꿨습니다. 아니요,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겠었어요. 수진이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말이 없었어요. 그저 슬픈 표정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못 지켜줘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수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투명해져 갔어요. 수진아, 가지마. 엄마를 혼자 두고 가지마. 나는 손을 뻗었지만 수진이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잠에서 깬 나는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내 인생도 내 희망도요. 하지만 그때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거짓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짜 악몽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요. 수진이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려던 그때였습니다. 호텔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유미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어머니, 잠깐 이거 보세요. 유미가 가져온 것은 수진이의 휴대폰이었습니다. 경찰이 증거품으로 압수했다가 반환해 준 것이었어요. 뭔가 이상해요. 수진이 마지막 메시지 시간을 보세요. 마지막 메시지요? 나는 핸드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수진이가 나한테 보낸 마지막 카톡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엄마, 방콕 도착했어요. 호텔도 좋고 가이드분도 친절해요. 걱정 마세요. 히읗히읗. 이게 언제 보낸 건데요? 유미가 메시지 시간을 가리켰습니다. 오후 11시 47분. 어머니, 수진이가 호텔에서 이 메시지를 보냈다면 어떻게 그 다음날 오후에 시장에서 목격될 수 있어요? 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렇네요. 수진이는 도착 첫날 밤에 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실종된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경찰 말로는 수진이가 호텔에 체크인만 하고 그날 밤부터 안 돌아왔다고 했는데 맞아요.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유미와 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중요한 단서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경찰서에 가서 다시 확인해 봐요. 우리는 급히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솜차이 경찰관을 만나 의문점을 제기했어요. CCTV 영상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솜차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폐쇄회로 영상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시장에서의 수진이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수진이의 옷차림이 내가 기억하는 것과 달랐어요. 수진이는 공항에서 헤어질 때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CCTV 속 수진이는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유미야, 저 옷 좀 봐. 네. 아, 정말 다르네요. 우리는 다시 호텔로 돌아가 수진이의 캐리어를 뒤졌습니다. 빨간색 티셔츠가 없었어요. 수진이가 가져온 옷 중에는 그런 옷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상해요. 수진이가 언제 그 옷을 샀을까요? 아니면 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폐쇄회로 속 여성이 수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다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솜차이 경찰관이 없었어요. 다른 경찰관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솜차이는 오늘 여기 없습니다. 그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프다고 합니다. 나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갑자기 아프다니요. 시라차이 씨,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성급하게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유미가 중요한 발견을 했다고 연락 왔습니다. 어머니, 부검 결과서를 다시 봤는데요.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뭔데요? 시신의 손목에 있던 상처 패턴이 일반적인 결박 자국과 달라요. 그리고 유미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요? 시신에서 발견된 DNA가 100% 일치하지 않아요. 98.7%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형제나 자매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나는 유미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그 시신이 수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우리 수진이는 살아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희망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확인하죠? 일단 솜차이 경찰관을 만나야 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솜차이의 집 주소를 알아내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은 비어 있었어요. 이웃들 말로는 어젯밤에 급히 짐을 싸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유미의 말에 나도 동의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보였어요. 그때 시라차이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습니다. 위차이 쿨라톤도 사라졌어요. 경찰이 체포하러 갔는데 이미 도망간 후였어요. 모든 증거와 증인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처럼요. 어머니, 우리가 직접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유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경찰을 믿을 수 없었어요. 내 딸은 내가 직접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 넓은 방콕에서 수진이를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그때였습니다. 내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도와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에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수진이의 목소리였어요. 수진아, 수진아, 어디 있니? 나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진 후였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유미가 나를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수진이, 수진이야. 우리 딸이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방콕 현지 번호였어요. 정말 수진이 목소리였어요? 틀림없어. 내가 어떻게 내 딸 목소리를 못 알아보겠어. 유미는 즉시 그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시라차이 씨, 이 번호 추적할 수 있어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도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번호를 가지고 다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솜차이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고 다른 경찰관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 한 경찰관이 조용히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솜차이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다.
젊은 경찰관이었어요. 그는 주변을 살핀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솜차이, 그는 좋은 경찰이 아닙니다. 나쁜 사람들한테서 돈을 받았어요. 시라차이가 통역해줬습니다. 솜차이가 나쁜 사람들한테서 돈을 받았다는 것이었어요. 누구한테요? 누구한테서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젊은 경찰관이 뭔가 적어서 우리에게 건넸습니다. 주소였어요. 여기 가세요. 하지만 위험합니다. 위험하지만 거기로 가라는 것이었어요. 주소를 보니 방콕 외곽의 창고 지역이었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어요. 어머니,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요. 경찰과 함께 가는 게 안 돼요. 경찰도 믿을 수 없어요. 우리 딸이 거기 있다면 당장 가야 해요. 창고 지역은 을씨년스럽고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더욱 음산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주소에 해당하는 건물은 낡은 창고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버려진 것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최근에 사람이 드나든 흔적이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먼저 확인해 볼게요. 아니야, 나도 같이 가. 우리는 조심스럽게 창고에 접근했습니다. 창고 뒤편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돈은 언제 받을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곧 해결될 거야. 태국어였지만 시라차이가 통역해줬어요. 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봐요. 유미가 창고 옆 작은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창문 근처로 갔습니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내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수진이가 있었습니다. 의자에 묶여 있었지만 살아 있었어요. 수진아. 나는 소리를 낼 뻔했지만 유미가 입을 막았습니다. 수진이는 의식이 있어 보였지만 매우 약해 보였어요.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창고 안에는 3명의 남자가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폐쇄회로에서 봤던 위차이 쿨라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유미가 속삭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하지만 그때 내 핸드폰이 울렸어요. 진동으로 설정해 놨지만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창고 안의 남자들이 무언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뭔 소리야? 밖에 누가 있나? 우리는 황급히 창고에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들켰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시라차이 씨, 경찰에 신고해요. 우리 딸 찾았어요. 네, 바로 신고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창고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남자들이 급히 수진이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것 같았어요. 안 돼요. 우리 딸을 또 놓칠 수는 없어요. 나는 창고로 뛰어들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엄마가 왔어. 엄마.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분명 우리 딸이었어요. 누구야? 위차이가 나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내 딸 돌려줘. 당장. 이 여자 미쳤나? 위차이가 뭔가 들고 나를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시라차이가 신고한 경찰들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이번엔 솜차이가 아닌 다른 경찰관들이었어요.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위차이와 다른 남자들이 체포되었고 나는 드디어 수진이를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야? 응, 엄마야. 우리 딸 많이 무서웠지? 수진이는 내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도 함께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아니야,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늦게 찾아서 미안해. 구급차가 도착해 수진이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큰 다치진 않았지만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해 탈수 증상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수진이로부터 전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관광을 했어요. 그런데 둘째 날 시장에서 그 남자가 길을 물어본다고 하더니 갑자기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행히 휴대폰을 숨겨놨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할 수 있었어요. 내가 들었던 전화였어요. 그럼 강에서 발견된 시신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솜차이 경찰관이 돈을 받고 거짓 신분 확인을 한 거예요. 모든 것이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관광객을 납치해서 몸값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를 하는 조직이었어요. 그리고 솜차이가 그들의 공범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수진이가 무사히 돌아온 것이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나는 수진이와 함께 집 근처 카페에 앉아 있어요. 수진이는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고 나는 이 이야기를 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엄마, 또 그 일 생각해요? 수진이가 내 노트북 화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응. 다른 엄마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나는 우리가 겪었던 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방콕에서 돌아온 후 수진이는 한동안 외출을 무서워했어요. 밤에 악몽을 꾸기도 했고 갑자기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받으며 점점 회복되었어요. 엄마,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뭐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주셔서요. 수진이의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한 거야. 엄마니까. 그날 방콕에서의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어요.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의 소중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희망의 힘이었어요. 위차이와 그의 일당들은 모두 체포되어 처벌받았습니다. 솜차이 경찰관도 부패 혐의로 구속되었어요. 유미는 지금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엄마, 이번 여름휴가 때 같이 여행 갈까요? 어디로? 일본이요. 이번엔 엄마랑 함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수진이의 여행을 반대할 뻔했지만 그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대신 함께 가는 것,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한 거리에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나는 다시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딸을 둔 모든 엄마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놓지 마세요. 그 희망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수진이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절망, 그리고 기쁨과 희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졌고 더 소중한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밖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제 나에게는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수진이는 곧 졸업하고 사회에 나갈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과보호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믿고 응원할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수진이가 힘들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겁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나중에 엄마가 되면 엄마처럼 할 수 있을까요? 뭘?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그런 엄마요. 나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이미 충분히 강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야. 분명 좋은 엄마가 될 거야.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하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방콕에서 내가 느꼈던 절망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순간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수진이를 다시 품에 안을 수 있었어요. 인생에는 때로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이제 알아요. 수진이가 설거지를 도와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가도 돼요? 응, 그런데 늦지는 말고. 네, 10일시 전에 들어올게요. 예전 같았으면 걱정에 밤을 새웠을 텐데, 이제는 마음이 편해요. 수진이를 믿고 또 수진이도 나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나는 수진이 방에 들어가 이마에 키스해줬습니다. 잘 자, 내 사랑. 엄마도 잘 자요. 수진이의 평온한 잠든 얼굴을 보며 나는 감사했습니다. 이 순간,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지요.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분명 우리를 지켜주는 별일 거예요. 수진이의 아버지처럼 하늘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요. 이제 나는 알아요.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방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요. 내일 아침에도 수진이와 함께 아침을 먹을 거예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를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소중한 인생이 될 거예요. 할머니가 되어서 손주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줄 날이 올 거예요. 그때 나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엄마는, 할머니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단다.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이야. 그리고 그들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강한 힘인지를요.